안녕하세요. 로비오트예요. 이번 12월 월간 견적을 촬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참 재밌는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AMD 신 시리즈 CPU도 나왔고요. 그리고 AMD 새로운 라데온 그래픽카드도 발매가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뭐 3070이라든지 3060 Ti에 대한 루머들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근데 이제 3060 Ti 같은 경우는 아직 루머이기는 하지만은 거의 그 루머상 내용으로는 12월 달에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12월 견적에서도 그거를 좀 추가를 해서 만들기도 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보통 이제 11월에 수능이 끝난 이후에 12월 겨울방학이라고 하죠. 겨울방학이 들어가면서 성수기가 시작이 됩니다. 컴퓨터 부품 업계에. 이제 그렇게 되면서 가격이 점점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그 시기가 다가왔어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월 초에 바로 수능이 있고요. 그리고 불프가 이미 끝난 상황에서 수능을 치르기 때문에 불프라는 것에서 따로 뭐 물품을 구입하거나 시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구매를 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성수기는 물량이 부족한 개인적으로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가격을 잘 따져보고 나서 구매를 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견적 한번 확인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저가 사무용이고요. 계속 몇 달 전부터 이대로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인텔 펜티엄 골드 6400G G6400이죠. 이거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2코어 4스레드 구성이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굳이 듀얼 채널 구성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8기가 단일 채널로 구성을 했습니다. 메인보드는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모니터 DVI죠. DVI 채널을 사용하실 분들은 H410M-K를 가셔야 되고요. HDMI를 쓰시는 분은 뒤에 M-K가 아니라 M-2 버전으로 가셔야지만 HDMI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만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두 제품 간 성능 차이, 가격 차이는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격대는 계속 30만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조립비 포함하고 배송비 포함하면 한 3만원대 정도에서 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간단한 집에서 보는 뭐 워드, 엑셀, 인터넷 서핑용 이런 정도에는 뭐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무용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 다음번에 추천드릴 거에서 조금 뭐 영상 작업이라든지 포토샵 작업 하시는 쪽은 고가 사무용 쪽을 보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가 사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달부터 르누아르를 계속해서 넣고 있어요. 근데 이제 르누아르가 가격대가 좀 나가다 보니까 솔직히 좀 손이 잘 안 가게 되기는 하는데 일단은 4350G 4350G로 구성을 했고요. 4코어 8스레드 구성입니다. 기본적으로 CPU는 라이젠 3000번대죠. 라이젠 3000번대였던 마티스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에즈락 A520M-HDV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HDV,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HDMI, Dsub, 그리고 VGA라고 하죠. 이거를 다 사용할 수 있는 메인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또 마찬가지로 메모리는 듀얼 채널로 구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이제 좀 더 성능적으로나 아니면 뭐 간단한 포토샵 작업, 뭐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CPU를 뭐 4650이라든지 아니면은 4750까지 올라가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물론 가격대가 그만큼 뛰고 4650, 4750 같은 경우에는 CPU 쿨러를 넣어주는 게 좋고 뭐 케이스라든지 이런 발열적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챙겨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좀 많이 올라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 사무용으로는 좀 추천드리기 어려운 가격대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간혹 존재를 하고요. 지금 일단 이 정도로 구성을 하시면은 50만원 미만대에서 구성은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제 SSD 용량을 올린다라든지 아니면 HDD 하드디스크 용량을 올린다라는 가정하에서는 가격이 그만큼 뛸 수 있다라는 점만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견적은 FHD 가성비 견적이에요. 최대한 저렴하게 구성할 수 있는 FHD 모니터에서 사용 가능한 견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라이젠 5000번대 우리 머미어죠. 머미어가 나오기는 했는데 가격대가 상당히 비쌉니다. 5600X가 거의 40만원대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직까지는 오히려 이제 역전이 됐어요. 가성비에 인텔이 되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i5 10세대 10400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계속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픽은 1650 슈퍼를 일단은 구성을 했어요. 이게 1060 3기가 정도의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어지간한 게임
FHD에서 옵션 타협하면 다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다만 뭐 사이버펑크라든지 앞을 좀 더 내다보고서 구성을 하실 분들이라면은 개인적으로는 1660 슈퍼라든지 아니면 2060 중고를 구매를 하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SD 용량은 500기가로 구성을 했어요. 근데 요즘 게임들 또 용량이 또 워낙에 크거든요. 모넌, 뭐 배그 이런 것도 막 다 60기가, 80기가 이러다 보니까 용량이 금방 차요. 게임을 설치해놓고 지우시지 않는 경우에는 1테라 쪽으로 구성을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요. 제가 요저번에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을 했던 에센코어의 N610, N610 제품이죠. 이 제품이 1테라에서 13만원 미만대에 구매가 가능한 아주 가성비가 매우 뛰어난 SATA SSD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이 제품을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파워는 캐슬론으로 구성을 했어요. 캐슬론은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한 제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성능도 만족스러웠고, 뭐 소음이라든지 뭐 로듀율 이런 부분에서도 엄청나게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스탠다드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용하시기에 크게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파워이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FHD 상급 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래픽은 3060 Ti를 예정을 해서 구성을 했어요. 루머상 스펙은 2080 슈퍼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루머상 스펙으로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399달러 언더로 나올 예정이고요. 파워 같은 경우는 600W가 권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399달러로 만약에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2060 슈퍼랑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2060 슈퍼의 가격대가 국내 가격이 50만원이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50만원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100만원대 전후 아니면 110만원대 전후 정도의 구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솔직히 말씀드려 3060 기존의 2080 슈퍼랑 거의 동일 하거나 약간 더 높은 성능 보여주는 3060 Ti이기 때문에 QHD에서도 어느 정도 옵션 타협을 하면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FHD에서는 상급 게이밍, 즉 최상급 FHD 정도로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여기서 쿨러를 더 설치한다거나 하시는 분들께는 뭐 사제 쿨러 뭐 많죠. 요즘에 CR1000이라든지 겐맥스 400 등등 여러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간단하게 2-3만원짜리 저가형 공냉 설치해 주시면 충분히 쿨링을 잘 볼 수 있다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의 모든 게임 다 풀업으로 돌아갈 거예요. FHD 기준으로는요. 다섯 번째 견적입니다. QHD 게이밍이고요. QHD 원래 가성비랑 상급을 제가 따로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고 QHD는 하나로 통일을 했습니다. 왜냐? 뭐 딱히 추천을 드리는 게 없어요. 3070 하나면은 옵션 타협을 하건 풀옵션을 하시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3070 중에서 일단은 ASUS KO 제가 만져봤던 제품 중에서는 가장 만족했던 제품 중에 하나고요. 성능 뭐 외관상 뭐 이런 모습들 AS 부분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고, CPU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버미어를 넣었어요. 왜냐면 게임에서는 이제 인텔을 조금 더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AMD CPU이기 때문에 5600X로 구성을 했고요. 다만 이제 5600X PBO 클럭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제 공냉 쿨러와 조금 더 좋은 메인보드 구성을 추천해 드리는데, 일단 메인보드는 ASUS 터프 게이밍 혹은 ASUS 로그 스트릭스 B550A가 있어요. 이 제품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기가바이트 B550 어로스 엘리트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구성을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MSI는 AS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마음에 안 들기는 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보드는 ASUS 혹은 기가바이트 제품으로 구성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메모리는 일반 삼성전자로 구성을 했습니다. 램오버를 안 하실 분들은 3200 클럭으로 가시면 되고요. 램오버를 하실 분들은 2666 기본 클럭으로 가시거나 아니면은 비다이 메모리를 구성을 해서 램오버를 극한으로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가격이 확 뛰겠죠. 일단은 160만원대에서 구성을 할 수 있는 정말 꽉꽉 채워넣은 견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 나는 좀 더 가격을 아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조텍에서 말하는 넙치라든지, 조텍 넙치 있죠, 트윈, 조텍 넙치 혹은 이제 P&I의 저가형 라인업들, 이 라인업들이 상당히 또 가격도 괜찮고 쿨링도 괜찮아요. 3070이 전체적인 평가가 싼 걸 사건 비싼 걸 사건 성능 차이는 거의 없다. 즉 AS, 외관 이런 것만 보면 될 것 같다 라는 것이 거의 주된 평가이기 때문에 뭐 어느 거를 사더라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성능을 보여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벤치마크 결과상 10900 전력 제한 해제 램오버 하고 뭐 3070 넣었을 때 최대 피크가 410W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00W 정도 브론즈 혹은 스탠다드 정도 사용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제 게이밍 마지막입니다. 4K 게이밍이고요. 5800X와 일단은 서머랩 트리니티로 구성을 했어요. 일단 게임용으로 사용을 하기에는 서머랩 트리니티 같은 좀 준수한 저가 공랭을 사용하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나는 방송용으로 활용을 할 것이다, 혹은 작업용으로 활용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공랭 끝판왕급 제품들, 녹투아, 어쌔신, 잘만 CMPS 20X 이런 거를 추천해드리고, 혹은 그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는 수냉쿨러를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뭐 다크플래시 시리즈라든지 뭐 그런 쪽은 절대 아니고요. 못해도 에너맥스 3열 수냉들, 뭐 리퀴맥스라든지 아쿠아 퓨전 이런 쪽으로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혹은 크라켄이나 갤러헤드 같은 완전 끝판왕 수냉을 장착을 해주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K를 예상을 들고 했기 때문에 메모리는 32기가 구성을 했어요. 3600의 CL16 제품인데 이 제품이 간혹 비다이가 섞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비다이로 받으신 분들은 레모버 클럭을 더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에이수스 터프로 일단 기본적으로 구성을 했어요. 다만 지금 3080에서는 에이수스 제품들이 지금 환상중 유니콘이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뭐 조텍, EM텍, 갤럭시 같은 뭐 차선책 AS가 괜찮은 제품들로 가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제품군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EM텍의 터보젯 제품입니다. 일단 이쁘고 정숙하고 쿨링도 상당히 나쁘지 않다라는 뭐 벤치 결과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기에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SSD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1테라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구성을 했고요. D램이 넣어져 있고 MX500과 똑같은 컨트롤러가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MX500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단점을 다 가지고 있기는 하기도 한데, 다만 가격이 깡패예요. 1테라에서 지금 125,000원 혹은 12만원대 후반에 구매가 가능한 아주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NVMe M.2가 아니라 SATA SSD로도 충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나는 꼭 NVMe M.2를 써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PM981A 혹은 970 에보 WD 블랙 SN750 같은 제품을 구성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닉스에서 이제 클래식 시리즈로 골드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풀모듈러고 AS 10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마이크로닉스 뭐 빠른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솔직히 골드 이상 넘어가면 어지간한 제품들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출력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뭐 정숙함 이런 부분에서 다 동일하고, 그렇다고 해서 마이크로닉스가 AS를 또 못하는 회사는 또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었어요. 지금 가격이 지금 품절에서 올라가져 있는 상태인데 시적으로는 139,000원에 구매가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850W 골드에서는 상당히 저렴한 축에 속한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풀모듈러에 10년 AS를 지원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작업용 견적을 다시 한번 부활을 시켰어요. 네, 뭐 이제 여러분들 작업을 하시는 환경에 따라서 바뀌기는 하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영상 편집에 최대한으로 넣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5900X를 넣었습니다. 거의 작업용 렌더링에서는 끝판왕이라고 보면 되고요. 일단은 수냉 쿨러가 강제되는 CPU다라는 점은 꼭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공냉 쿨러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겠지만요. 뭐 공냉 쿨러 예를 들어서 공냉 끝판왕 애들 있죠. 그런 걸 사용해도 상관은 없겠지만은 PBO 활용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성능을 위해서라면은 그 PBO 유지를 위해서라면은 수냉을 써주는 게 조금 더 낫다라는 것이 거의 전체적인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인보드는 X570으로 구성을 했고 메모리는 32기가 구성이에요. 다만 어도비라든지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은 32기가 메모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고요. 그래픽카드는 뭐 어도비 계열은 당연히 아시다시피 그래픽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3D 그래픽카드 활용하시는 분들 있죠. 뭐 마야라든지 제트브러쉬 이런 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래픽카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3060 Ti 앞으로 나올 3060 Ti라든지 아니면 3070, 3080 이렇게 계속 구성을 생각을 해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SSD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970 에버로 넣었지만은 970 에버 플러스, 970 프로, 아니면 980 프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가격대에 맞춰서 CPU를 낮춰서 그래픽을 올리건 아니면 CPU를 조금 낮춘 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구성을 다시 바꾸던 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입맛에 맞추어서 가격대에 맞추어서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그 이외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면 댓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에게 그 회사 쪽지를 보내주신다든지 뭐 여러가지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2월 월간 견적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성비의 인텔, 게임의 AMD가 되어져 버렸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이 녹화보를 촬영을 한 게 지금 11월 19일입니다. 오늘이 11월 19일인데 11월 18일이죠. 11월 18일에 AMD 라데온 신시리즈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성능은 상당히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아직도 RTX가 우위지 않을까라는 것이 뭐 거의 모든 커뮤니티들의 입장이고요. 유저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라데온 그래픽카드는. 다만 정말 두 세대 만에 그래픽카드도 엔비디아의 턱 밑까지 쫓아왔다 라는 게 이번 라데온 6000번대의 전체적인 평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견적을 살 때 이제 워낙에 이야기들도 많고 내 금액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픽을 올려야 하느냐, CPU를 올려야 하느냐, 저장장치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많은 이제 고민이 되실 때가 되었는데, 뭐 제가 라이브를 할 때라든지 뭐 제가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바로바로 댓글을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예, 참고를 해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디오스.